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4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4% 가까이, 코스닥은 1.8%나 내리면서, 네, 특히 진단키트나 바이오주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술주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가 계속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또 짓눌려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고 이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웬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네, 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눌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한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 연속, 네, 매도가 나왔고요. 금액만 하더라도 사실 4월 말부터 하면 10조 이상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주진 않고요. 그 받아주는 주체는 개인이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확실히 이제 테이퍼링 언급으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올라갈 때랑은 다르죠. 지금 이때 올라갈 때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가 모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그게 다 고점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 한 파동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게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탈은 저는 6월 이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한다면 한번 힘을 받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매우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등을 하지 못한 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점도 계속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꼬리 없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하락을 더 한다면 이제는 이제 121선 완벽하게 하락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조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신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여차하면 크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수급을 보았을 때는 막 크게 이탈한 세력은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이탈한 세력 없이도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해외 증시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또 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웬만큼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네요. 어, 선물 보시면, 네, 코스피 200 아니죠, 니케이 선물 조금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은 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장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또한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뭐 크게 변동 없는 것 같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20원, 네, 30원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아서, 네,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외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네, 위험 자산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주식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세력들이 동일하게 주식으로부터도 돈을 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 크게 진행 중이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네, 끝도 없이 상승합니다.
1650원 올라서 47,75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좀 많이 올라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외도 48,050원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간외 마지막에 거래량이 또 실렸고요. 저는 내일도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봉상으로는 차곡차곡 21선을 딛고 반등을 하는 참에 다시 한번 21선과 갭을 벌렸고요. 이번에는 47,750원 제가 저항선 라인을 그어놨던 딱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처럼 음봉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바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120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렸는데요. 자, 제가 내일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 주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드디어 발생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MSCI 리밸런싱에 추종하는 자금들 그게 이제 HMM에 한 3천, 4천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3천억에 4천억 맞죠? 그러면 주수로 따지면 거의 900만 주 가까이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900만 주를 주가를 올리면서 막 그렇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고요. 보통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매수를 미리 해놨다가 마지막에 동시호가에서 거의 블록딜 형식으로 몇백만 주가 거래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봤거든요, 이전에도. 그래서 보통은 MSCI 리밸런싱 진행되기 전 날까지 바짝 이제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 하락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는 동안에 들어갔던 그 상승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이 리밸런싱 날이었나요? 네, 그래서 목요일에 리밸런싱 날에 매도를 좀 하고요. 금요일에는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건 가져가지 않고 바로 이제 목요일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21선이 너무나도 이제 일자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것은 PER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주식인데요. 사실 이 출렁출렁이 21선을 디디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출렁출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로도 한번 꺾이고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여러 번 터치하는 가격대가 생기고 그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MSCI 리밸런싱 기점으로 해서 익절을 좀 하고 좀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6월 달에 있을 전환사채 문제도 좀 있고요. 사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포스코 이름이 거론될 만큼 뭔가 좀 정보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은에서 어떻게 이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6천만 주가 이제 시중에 풀리진 않을 것 같죠. 네, 이거를 상환을 해서 막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향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가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증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면서 목표 주가를 좀 하락시켰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좀 주가가 바짝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5만 원 이상을 충분히 이 목요일까지 갈 것 같고요. 5만 원이 진입했을 때 100원 단위로 틱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5만 5천 원까지도 순식간에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기간 4만 7천 주, 외국인 148만 주 매수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주체는 모간서울이고요. 네, 모간서울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UBS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리밸런싱 당일에 동시효과에 모간서울은
수백만 주가 매도가 뜨면서 거의 상위 랭킹에 뜰 거고요. UBS도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에 뜰 겁니다. 그리고 JP모간이 매수에 몇백만 주로 잡힐 겁니다. 그런 식으로 블록딜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매집을 하는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요. 분명히 그들 간의 블록딜 과정에서 이득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이득을 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전에 경험을 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아는데 이제 이용해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고점에서 또 다시 진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수익을 보고 있고요. 자, 내일 바로 5만 원으로 진입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뭐 사실 이런 주식이 어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올라갔죠. 뭐 잠깐 쉬었다면 요 정도인데요. 이때는 이제 수혜주 운하 이슈 때문에 잠깐 떨어졌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도 좋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운선, 월봉의 이 두터운 음운선을 한 방에 뚫어버렸고요.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랐죠. 자,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MM의 그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88만 주. 오늘 게 아직 안 나왔네요.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할게요. 오늘 거를 보겠습니다. 192만 주고요. 공매도 잔고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30만 주에서 거의 6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량 자체가 좀 줄었고요. 수량이 줄면서 잔고가 또 많이 상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계속 몇십만 주씩 유지가 되다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점은 더 이상 이제 공매도를 멈추고 오히려 상환을 진행하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HMM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보고요. HMM의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3,130만 주로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어제보다 좀 감소한 것 같죠. 대차 잔고도 좀 감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정이 147만 주였지만 당일이 152만 주로 잡히면서 또 강하게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1.85%고요. 보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보세요. 두산중공업이 이 MSCI 발표 당일에 편입이 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주가가 그 이후에 좀 떨어졌습니다. 이틀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리밸런싱 당일에 이렇게 좀 바짝 올랐다가 더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수급을 제가 이전에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1월 30일이 리밸런싱 당일이었거든요. 11월 30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1월 30일이 나왔습니다. 자, 11월 30일에 외국인이 이제 마지막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그 전날에도 매수를 했고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산중공업에도 반기 리밸런싱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종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주씩 하루에 이렇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단기간에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십시오. 계속 이제 매도를 꾸준히 하는 듯 하다가 매수하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매도를 좀 합니다. 많이 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 실현을 함으로써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HMM도 뭐 똑같이 완전 똑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시동을 걸었고요. 내일도 외국인이 많이 살 가능성이 크고 모레도 많이 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HMM 일단은 차트와 대차장군 뭐 이런 거는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식 일단 뭐 크게 소식 없고요.
코로나 승부수 통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선제적 투입을 했다. 그래서 선박 운임이 1년 새 3배 늘어서 수혜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2분기에도 하락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폭증하는 물류 수요로 인해서 물류 호황이 힘입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최소 4조 이상의 이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네이버 컨센서스에는 한 3조 9천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1조 200억씩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곱하기 4만 해도 4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선박이 풀리고 운임 지수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5조, 6조, 7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7조라고 한다면 네, PER 10 정도 이상을 적용을 한다면 30조, 40조도 네, 갈 수 있습니다. HMM.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매도를 하는 이유는 MSCI의 그 이슈를 이전에도 보았기 때문에 한번 네, 매도를 하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CFI가 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도 상승을 했고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은 12척을 네, 미리 준비를 해서 24,000 TEU급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한 결정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0회 중에 39회를 이렇게 많은 양을 만선을 했다고 했고요. 지금도 계속 배가 부족해서 24번째의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올해 3월부터 두 번째 초대형 시리즈인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인도받기 시작했고 다음 달이면 이제 모두 인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0 곱하기 8척이면 10만 8천이죠. 네, 10만 8천 TEU고 기존에 이 12척이면 24만 24만 정도네요. 그래서 한 30만 TEU라고 한다면 지금 10만 TEU가 또 추가가 되면 실적이 얼마나 증가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증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전부 만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곱하기만 한다면 네, 3분의 1이 더 증가를 하는 것이죠, 실적에. 그러면 최소 1조였는데 1조라고 하겠습니다. 200억 뗄게요, 그냥. 그럼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3,300억이잖아요. 그럼 2분기부터 지금 현재 네, 1분기에 그 가파르게 올랐던 그 운임료를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조 3,300억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다 이용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때가 아니고 지금 요 높이 계속 올라가는 이 운임을 곱한다면 1조 3,300억이 아니고 2조까지도 네, 분기 영업이익 2조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피크가 뭐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주가가 싸죠. 하지만 저는 이제 MSCI 이 이슈와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 달에 있을 그 최대 6천만 주가 어떻게 향방이 결정될지 거기에 따라 그걸 한번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박스권을 형성을 할지 아니면 고점을 계속 이어갈지 눈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HMM 내일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5만원 내일은 좀 돌파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돈 벌기 참 쉽습니다. HMM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네, 좋습니다. 내일도 상승 기원하면서 네, 저는 이번 주 익절 목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